예,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송원재 TV 시작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국민의힘의 삼선 의원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했는데 정치인들이 가끔씩 정치인이 하는 얘기를 무슨 뜻인지 도저히 밤새 곰곰이 생각하고 하루 이틀이 지나도 모르겠다. 모를 때가 너무 많다. 참 정치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국회의원이 그렇습니까? 대단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일주일이 지나도 다 모르고 절반 정도는 영원히 모르고 넘어갑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래서 한참 둘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참 정치인들의 말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 정국에서 가장 말이 어려운 정치인, 언행을 짐작하기가 그 깊은 의미를 알아차리기가 힘든 사람 중에 하나, 가장 힘든 사람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이제 3주쯤 됐는데 3주 동안 사실은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 체제와 갈등을 빚었죠. 그 깊은 언저리에는 김종인이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종인의 메시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제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정치 취재를 오래 하고 했으니까 정치의 뒷얘기를 많이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정치 뒷얘기, 알려지지 않는 얘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얘기들이 언제나 관심을 끌고 또 사실은 정치 현상을 분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들어 이게 나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음모론이라든지 또 밑도 끝도 없는 상상력이 발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정치판에서 하룻밤새에 나라를 짓고 나라를 뭉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 음모론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나쁜 쪽이 아니라면은 이 정치권의 깊은 얘기는 좀 익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 깊은 얘기는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 드러나는 정치를 읽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저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사이에 그런 말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밑도 끝도 없는 음모론 이런 것들은 가급적 자제를 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수면 위로 확 떠오른 것은 어제 김재원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 한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김종인 위원장, 어른을 다시 모시고 싶다. 김종인 전 위원장 없이 이번 대선을 참 치러보고 싶었는데 이번 이준석이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갈등을 보면서 그래도 호통치고 그래도 나무라고 하지만 중심을 잡아주는 어른이 꼭 필요한 것 같다. 김종인 위원장을 이번 선거관리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라도 어른이 당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어제 한 신문, 일요신문입니다. 일요신문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다시 등장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에 이어서 비대위원장까지. 이 비대위원장은 지금 이준석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일요신문의 기사는 조금 여러 가지로 엉성합니다. 그 윤석열 캠프의 핵심 관계자의 말이라고 하면서 윤석열과 친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비대위 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다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논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전언식으로 했는데 앞뒤가 확실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려면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부터가 있고 그 다음 비대위 체제가 의논이 되고 그 다음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이 거론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논리적 구성에도 좀 엉성한 부분이 있고 윤석열 캠프의 최측근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는 장제원을 비롯한 몇몇이 있죠. 지금 최측근 가운데 비대위 체제를 지금 얘기할 사람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의심은 있습니다. 어쨌든 비대위 체제 이야기가 기사가 나오니까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먼저 최재형 후보 측이 윤석열 캠프를 향해서 당대표를 흔드는 꼰대 정치를 그만두라.
지금 왜 비대위 체제가 거론이 되느냐라고 비판을 하자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그런 검토를 한 적이 없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기사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모시는 것이 어떻느냐, 그 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가 나이는 어려도 당대표가 되면 당의 최고 어른이다. 어른인 당대표가 있는데 또 다른 어른을 모시고 온다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고 당의 어른을 무시하는, 폄훼하는 발언이다 라고 이준석 대표를 옹호를 했습니다. 김종인과 홍준표의 사이는 뭐 물과 기름, 아주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홍준표로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을 대목이었고요. 김종인은 이 이외에도 지난 이준석과 윤석열 큰 틀에서 그 갈등 국면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7일 윤석열과 김종인이 정가비원 전 국회 부의장의 주재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정가비원 전 국회 부의장은 울산의 오선 의원 출신이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가빈의 주선으로 윤석열과 김종인이 공개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윤석열 대세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준석이 너무 말이 많고 너무 가벼운 처신을 한다,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왔습니다. 일단 공개적으로 이런 국면에서 공개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고요. 리더십이 너무나 독선적이다라는 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인은 현재 야권에서는 가장 무게감 있는 정치인으로 통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야권의 외연 확장, 거기에다가 지난 4월 재보궐선거의 승리, 이런 부분, 또 카리스마, 이런 부분들을 겸해서 김종인 위원장만한 무게감은 찾기가 힘듭니다. 대선 국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리던 구도는 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안철수를 국민의힘 바깥에서 활동하게 하면서 야권의 통합, 야권의 후보 단일화 전체를 김종인 위원장이 큰 디자인을 하고 자기의 영향력 아래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구도가 윤석열, 최재형이 입당을 하고 안철수와 김종인과의 사이는 뭐 굉장히 안 좋으니까 김종인이 국민의힘 바깥에서 야권 전체의 통합을 컨트롤하겠다라는 생각, 그 구도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깨어진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주목을 받았는데, 핵심이 지난 3주,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준석의 갈등 국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평가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에게 대해서 따끔하게 말이 너무 많다, 전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다, 감정에 너무 치우친다, 많은 견제를 했죠. 또 이준석에 대해서 앞으로는 잘해갈 것이다, 정권 교체에 성공해야 이준석도 정치적 바탕이 생기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준석에 대해서 꾸지람도 하고 칭찬도 하면서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평가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누구로 임명하느냐입니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지 않겠다, 경준희 위원장에서도 사퇴하겠다 하고 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준석과 윤석열의 갈등은 스톱이 되느냐 아니면 앞으로 정폭이 되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이 갈림길에서 김종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김재원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김종인이 어떻느냐라는 이야기를 흘렸고, 또 일요신문이라는 그 한 언론사에서 아예 더 나아가서 비대위원장 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는 어떻느냐라는 기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비대위 체제가 가능하냐? 어렵습니다. 비대위 체제가 가능하려면 이준석 대표 체제가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준석이 사퇴를 해야 하는데 이준석이 대표직에서 스스로 사퇴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사퇴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사퇴를 강요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뭐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원내대표라든지 정책위 의장, 그 다음 김재원 최고위원,
뭐 등등 여러 명을 보더라도 두세 명을 제외하고는 두세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확실하게 이 비대위 체제로 가자, 이준석 체제를 무너뜨리자까지는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은 하더라도 아직 분위기가 그렇게 성숙하지도 않았고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강하게 견제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 이 지켜보자라고 하는 핵심이 선관위원장을 누구로 임명하느냐, 정말 중립적인 사람으로 임명하느냐, 이거 지켜보자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 본격적인 경선이 공정하게 출발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쪽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체제가 당장 무너진다, 비대위 체제로 간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모시는 게 어떻느냐. 김종인이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겠다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본인도 지금 국민의힘에 당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지금 상황에서 그 분위기도 맞지 않고요. 결국 선거관리위원장 김종인 이야기가 나오고 뭐 비대위원장은 좀 엉성하긴 합니다만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이준석에 대한 압박용이죠. 이준석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준석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 중립적인 사람으로 임명을 해라. 주로 뭐 전직 당대표나 뭐 국회의장급들이 선관위원장을 맡죠. 무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임명이 되면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기 힘들다라는 점이죠. 이준석 대표는 그런 사람을 임명하기가 싫은 거죠. 자기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이준석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은 이준석과의 뭐 이걸 주도권 경쟁이라고 해야 하나요? 주도권 경쟁에서 일단 승기를 잡았다. 이 승기를 잡는데 김종인이 상당한 역할을 해줬다. 그래도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이준석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이야기하는 자신의 정치는 김종인에게서 배웠다. 김종인이 자신의 정치적 멘토다라고 하니까 이 김종인이 가장 뭐 야권 전체에서 영향력도 가장 높을 뿐더러 이준석에 대해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죠. 김종인을 활용한 이준석 제압이 성공했다. 일단은 앞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을 누구로 임명하느냐, 본 경선이 공정하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순탄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가 나온 김에 야권,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 전체가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 이 대선 국면에서 김종인의 위상은 어떻고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인이 킹메이커로서 지금 현재 정치판에서 경륜면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가장 탁월하다는 점은 인정이 됩니다. 또 중도회로의 확장, 또 짧은 선거 기간 동안의 승부사로서의 그 경륜, 가장 뛰어난 건 확실합니다. 근데 문제는 김종인의 독선 카리스마가 문제입니다. 김종인의 독선 카리스마 없이 김종인의 도움을 받아서 정권 교체, 대선 국면을 야권이 운영해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정도가 어디냐? 지금처럼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또 누구든지 김종인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언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경선을 치르고 또 본격적인 민주당과 경쟁하는 대선 국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원장, 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얼마든지 모셔도 좋고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김종인 위원장이 경선 국면보다는 결국 이 야권의 후보가 뽑히고 난 다음에 민주당과의 이제 마지막 대선 국면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도움은 절실합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에게 모두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